한약재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자는 신롱본초경에 처음에 기록된 그런 약재고요. 아코니툼 속에 속하는 그 부자 종류의 그 측근입니다. 측근, 레테르의 측근을 가공을 한 겁니다. 약성가에 보면은 부자는 맛이 맵고 뜨겁다. 주분류 그랬어요. 효능을 발휘하는데 지체함이 없다. 효능에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나타낸다. 권력, 회양. 권력이나 회양에는 급히 투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명에 보면은 여러 이명이 있습니다. 백파곤, 신라회국이 있습니다만은 부자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라는 이름은 이 오두, 부자의 원 오두, 그러니까 모근이죠. 모근에 붙어서 생긴다. 그래서 붙을 붙자. 그래서 부자입니다. 이것이 마치 자식이 부모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이래서 부자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부자의 그 지하 부위를 보게 되면은 모근이 있고 옆에 이렇게 자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붙었다. 그래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기원은 다년생 초본인 부자의 자근입니다. 학명으로는 아코니툼 칼미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모근을 건조한 것은 천호 오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약재로 효능은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는 천호로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가공 방법에 따른 이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부자가 있고요. 흑순편이 있고 백부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부자는 이 부자가 나는 주된 산지가 사천지역이다 보니까 고온 다습에서 쉽게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자를 채취하자마자 이렇게 간수에 담갔다가 소금물에 꺼냈다 담갔다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부자 겉표면에 소금 결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연부자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수치를 한 거가 흑순편이 있고 백부편이 있습니다. 흑순편과 백부편의 차이는 흑순편은 껍질째 하는 거고요. 껍질째. 백순편은 껍질을 벗겨내고 수치를 한 겁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이제 흑순편이나 백순편을 만들 때 채색제를 넣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주된 내용은 이제 껍질을 벗겼냐 벗기지 않았냐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음 수치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부자, 흑순편, 백부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산지는 중국의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지역은 사천 지역입니다. 성분이 이제 우리가 부자니까 자근이죠. 자근의 그 성분은 잘 알다시피 아코니틴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성을 일으키는 그 주된 물질이 아코니틴이죠. 그래서 많은 부자 종류의 수치를 하는 이유도 이 아코니틴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수치에 대한 그 결과는 이따 뒤쪽에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성분 중에 하나가 하이게나민입니다. 하이게나민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방에서 사용하는 여러 효능 중에 하이게나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리작용을 보게 되면 양리작용 부자는요. 온리약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온하초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회양하고요. 권력시키는 아주 심장 마비 이렇게 쇼크 이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리 실험에 한 것도 보면 강심작용이라든가 심근보호, 부정맥, 쇼크 억제 이런 그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신피 이렇게 흥분시키고요, 면역 촉진시키고 마취 효과도 나타나고 등등 그렇습니다. 사용량은 1.5에서 9g이지만 이제 부자는 잘 알다시피 독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해서 뒤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준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약성에 보면 효능은 열하다 그랬어요. 열하고 심감하고 귀경은 신비심 그랬습니다. 신비심 그랬어요. 효능 주체에 보면 회양 보화 구역한다. 온중 지통한다. 산안 제습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성 격양이라든가 대한 망향이라든가 토리 권력이라든가 보면은 굉장히 그
시급을 다투는 그런 위급한 병증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여기에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신봉, 냉통, 뭐 냉이 등등등 해서 일반적으로 소화기 계통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에 관계된 걸로 하면 이제 나중에 심장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휴양보와 권력에 관계된 이런 내용에 보면은요, 대표적인 거가 사역탕이죠. 사역탕, 사지 권력에 사용한다. 한방불어에서 사자가 들어가면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약물 개수가 4개인 경우가 사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거는 3개밖에 안 되는데 사역탕으로 된 거는 정확히 말하면 사지 권력에 관계된 권력을 치료하는 사지역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요. 권냉이면은 이거는 양주관절, 양슬관절 안쪽까지도 냉증이 있다. 굉장히 심해진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지 권력을 치료한다. 그래서 사역탕입니다. 약물은 3가지밖에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급성 쇼크나 뭐 등등등등 이런 모양의 사용이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설명할 때 양미욕절 그랬습니다. 양의 기운이 거의 끊어질 듯 다시 그렇게 쇠약해졌을 때 대한, 대토, 대사 후에 사지 권령하고 맹미욕절하고 이렇게 망향위증에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게 인삼 부자탕이 보면은 보기시키는 인삼과 온 하초시키는 부자해서 하는 거고, 여기도 뭐 양쇠 기탈 그랬습니다. 무기환 기부탕, 출부탕 뭐 종류 보면은 전부 다 신양의 부족, 양기 부족 뭐 이렇게 했습니다. 회양, 보화, 구역. 구체적으로 말하면 뒤쪽에 다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신장에 관계된 거고요. 그다음에 온 신에 관계된 부분이고요. 이거가 이제 구급에 관계된 부분으로 연결되는 뭐 이런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적은 것이 나오는 온중지통입니다. 온중지통이요. 온중지통인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차고 굿도살려 나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음한 내성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소화기 계통이 차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하초의 한입니다. 그래서 부자 이중탕. 이중탕은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온비시키는 약인데 거기에 부자가 들어가서 위치로 보게 되면 배꼽 그러면 여기가 이중탕 그룹이라면요. 여기가 이제 부자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이중탕과 부자가 합해지는 거면은 정확히 말하면 어느 부위에 해당되냐, 요 배꼽 주변에 요 부위에 해당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뱃속이 냉한 거가 조금 오래되고 좀 심해지고 보다 더 음증으로 진입되고 그럴 때 사용했던 거가 부자인데 그거를 온중지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산한제습 작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산한제습도 일반적인 거풍습을 설명한 게 아니고 풍습을 한 게 아니고 온비신양 그랬어요. 온심양 그랬어요. 등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에 여기 보면은 수종의 백줄 복령이 써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자가 들어갔다. 강력하게 펌프 순환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한습 흉비가 있고요. 통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순항을 시켜야 돼요. 통양지통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반화, 감초, 대주 우리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죠. 거기에 부자가 들어가 있다면은 이것도 강력하게 어떤 순환. 여기도 계지도 그렇고 등등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부자의 원작용은 온하초고 부원휴양하고 온이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머무르지 않는다, 주의불수한다, 순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자를 설명한 문장에 보면은 상으로는 심양을 도와주고 중으로는 비양을 따뜻하게 하고 하로는 신양을 보여준다. 동의보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솥단지에 밑에서 불이 끓여지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가 이제 하초의 신화되는 거죠. 신화.
신화역이요. 신양의 기운을 솥단지 밑에 불이 충실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 음식물 이제 밥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이게 잘 익는다는 거죠. 잘 익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양을 도와준다. 그래서 하초가 허한한 경우에는 소화도 잘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밥을 할 때 여기에 보면은 물기가 이렇게 솥단지 위에 물기가 어리잖아요. 이 물기가 이게 갈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갈증. 그래서 이거를 심장의 문제로 봤어요. 따라서 기본적인 키스테이션은 어디냐? 여기에서 2차적으로 비장으로 여기서 3차적으로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자의 원중심질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강도가 세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약해지면서 전체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물론 그래서 구갈증 등등등등등 이런 게 있을 때도 부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 오래되고 만성화되고 굉장히 허약하고 그러나 원인은 어느 쪽에 있냐? 이게 신장 쪽에 있을 때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여러 용어에 보면 익화한다, 위쪽으로 합니다, 건운한다, 통맥한다. 심장에 관계된 거예요. 증상에서 보면 신장이기 때문에 양이, 활정, 요술, 내약부터 위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완봉, 냉통 이렇게 등등등등. 맥이 거의 끊어지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다. 그래서 온리, 부양, 거한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초 비유에 보면은 보신 명문화 그랬어요. 보신 명문화. 진준항에 보면 하초의 양허를 보한다 그랬습니다. 보한다. 그래서 부자의 원주된 기능은 온하초시키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그 원천적인 신양을 보호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 온리 부양 거한의 요약이다 그랬어요. 전체적인 걸 요약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망양욕탈에서 신양부족에서 비양부준으로 아까 스피로 등등등등 이런 때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주로 신양에 대한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효력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기미에 보면은 감미가 들어있어요. 감미가 있어서 뭐라 하겠냐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기, 보방향한다. 그래서 감미가 자보, 화중 그렇잖아요. 표리의 한습을 제거해준다. 그래서 열성이라 정확히 말하면 부자는 표보다는 리의 한성이죠. 리. 그래서 온리약이 되는 거죠. 옛날 의서에 보면은 부자 무강 불열 그랬습니다. 부자가 그 강이 없으면은 열정을 나타내지를 못한다. 이 강이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건강을 얘기하는 거다. 아까 사역탕에서 부자 건강 감초 그러면 사역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부자 처방에 보면은 건강이 같이 배합되는데 어떤 거냐? 부자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은 건강이 같이 사용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건강의 원 위치는 중초부입니다. 예, 건강의 위치 부위는 중초부예요. 부자는 이제 하초부이고요. 그래서 중초부의 건강은 부자가 이렇게 합해지는데 부자의 아까 그 효능 중에 강도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표현할 때 건강이 같이 배합되는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한 겁니다. 처방에 보면 부자 건강이 많이 배합되는데 부자 건강이 배합되면은 비로소 올바른 그 열성 기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의학에서 그 약성 분포에 보면은 건강도 온이약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초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요. 부자도 온이약에 속해 있고 따라서 부자와 건강이 같이 배합되는 것은 칠정에서 말하는 상수배합입니다. 효력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수라는 거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 게 상수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면 이렇게 씁니다. 건강과 부자가 배합되면 양호한 통양작용을 나타낸다. 또 건강의 부자 독성을 감소시켜주는 작용도 한다.
그래서 정치 요결에 보면은 부자가 무, 건강, 불려라고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용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초하고 배합이면 성질이 부자 성질이 야만해진다는 게 특계즉 계피와 같이 배합이 되게 되면 보명문한다. 그래서 부자가 들어가는 처방에 계피가 들어가는 거는 보다 이것도 온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참고로 말하면 계피도 온하초약입니다. 온하초약이에요. 그냥 온하초약끼리 두 개가 합해지는 거죠. 효능이 보병문시킨다. 이렇게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법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주된 기능은 전신 기능의 회복입니다만 맹독성, 독소 축정 등은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냉복하고 소량씩 수시로 복용해야 한다. 소량에서 대량으로 이제 용량을 옮기는 방법을 써야 될 겁니다. 부자증이 있습니다. 부자증이 1, 2, 3, 4, 5, 6번이 있잖아요. 이거를 환자한테 대입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진단에서 이한증이라고 진단이 되면은 더더욱 좋고요. 이한증이 아니래도 요와 같은 증상에서 50% 이상이 되면 이한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해가지고 하나씩 체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요 개수에서 6번까지로 하면은 3번 이상 4개나 5개, 6개 걸린다. 이걸 하나씩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분의 1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이한증이고 부자를 사용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 환자를 볼 때는 부자를 사용할 때는 나는 요거를 이렇게 펴놓고요. 맥을 먼저 봐가지고 맥이 침지 무력하냐 그렇지 않냐 요거를 OX로 하고 또 강도로 하고요. 유한증이 있냐 사지 부르니 하나씩 다 물어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읽으면 이해를 할 거고요. 여기 복진에서 하복부 무력감을 여부를 파악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진하는 방식에서 배꼽 밑에 기혈 부위죠. 기혈부위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부자증일 경우에는 푹 꺼집니다. 푹 꺼지고 일반적인 경우는 좀 약간 탄력감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꺼지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신양허 증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복진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6가지를 다 파악을 하고요. 파악해서 2분의 1 이상이 보일 경우에는 부자를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한 번쯤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바로 쓰지를 않습니다. 바로 쓰지 않고 나는 꼭 이렇게 했습니다. 6개 건강을 먼저 씁니다. 아까 말한 대로 6개는 온하초라고 그랬어요. 건강은 온중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증에 6개 건강 온리는 됩니다. 6개는 독성이 없잖아요. 건강은 독소가 없잖아요. 부자증일 경우에 6개 건강을 사용하면은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면 이거 부자증이 점차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비정상적인 열감이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열감이 없으면은 사용을 중지를 하고요. 열감이 없으면 사용을 중지를 하고 열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게 이제 제대로 부자증이라고 파악을 하게 되고 부자의 편부자, 당포부자, 경포부자 선으로 소량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를 사용했던 그 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많이 사용해 본 경험에 의하면은 환자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 부자 독성으로 부자 중독으로 문제가 되는 예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준을 한번 활용을 해보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성 근기에 보면은 편부자가 있고 아까 경포, 당포가 있었잖아요. 편부자에는 아까 흑순편 그랬죠? 백부편 그랬죠? 그러니까 흑수편, 백부편에 앞에가 경자가 붙고 당자가 붙고 이건 뭔 말이냐면 흑수편, 백부편을 갖다가
경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부자를 추가 수치를 하면은 경자가 붙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추가 수치를 해가지고 오면 당자가 붙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흑순편, 백부편에서 수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편부자가 상대적으로 독성이 더 강해야 맞겠죠. 물론 요 앞에 보면 이제 연부자는 더 독성이 강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는 보면은 편부자가 가장 약하고 당포, 경포해서 사용할 때 아까 편부자, 그다음에 당포부자, 경포부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현재 유통시장의 편부자는 크기가 가장 작은 부자를 수치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일반적인 크기에서 흑수편, 백부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은 걸 가지고 뒤쪽에서 말하는 수치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독성이 대단히 감량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실제 유통시장에 보면 편부자는 적지요. 독성도 적고요. 독성이 적은 거는 입에다 씹어봤을 때 혀의 그 말할감만 가지고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포부자, 경포부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기는 열증 약물이기 때문에 열이 너무 지나치고 이러면 써서는 안 되겠죠. 인간만 써서는 안 되겠죠. 중독증입니다. 중독증. 처음에는 당연히 가장 많이 하는 게 혀가 마비감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오심, 속이 매식매식하고 어지럽고 침을 흘리기 시작하다가 점차적으로 사지가 이렇게 마비감이 나타내고 땀을 줄줄 흘리다가 나중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경련이 나타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료기관에 가까이 한의사가 가까이 있을 때는 대개 어느 단계에서 체크가 되냐면 요 단계에서 체크가 됩니다. 요 단계에서 체크가 되고 이제 이게 손이 미치지 못할 때 다음 단계 진행돼서 소위 말하는 부자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해독일 때는 당연히 유세척하고 보온 유지를 해야 되고 한방 해독제는 여러 감두탕, 녹두탕 이런 처방, 항연해독되는 처방이 있잖아요. 이 처방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타겟가 뭐냐면요. 한성이고요. 그 다음에 소변으로 독소를 빼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성이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거는 요거 다리는 시간 전에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콩나물국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명태국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성질이 차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거. 심하면 당연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죠. 천호초 부자 이런 데 대한 해독방에 동의보감이 오게 되면 감두탕 이런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거가 보면은 해독의 포인트를 맞췄지. 아까 이쪽에는 한성하고 이수 삼습하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에 보면은 이제 단부편이란 말이 가끔 나고요. 포부편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부편이 나오고 포부편. 단부편은 뭐냐면은요. 흑수편, 백부편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서 나오면은 좋은데 단부편이라는 건 연부자를 물에다가 수치 과정 그래서 소금기가 없게 담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단부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가장 반드시 편한 게 감두탕에다가 끓여가지고요. 감두탕에 끓여가지고 독성을 감약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과거 처방에 보면 대부분 같이 배합된 예가 굉장히 많아요. 감초 같이 배합된 예가 굉장히 많은데 단부편 이거는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하는 연부자에서의 부자 수치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껍질을 벗기고 또 안 벗기고 채색제를 넣고 안 넣고 해서 또 여기 백반도 넣고 생강 넣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흑수편도 만들고 백부편도 만드는 거가 이제 다음 단계의 내용인데 그 전에 단계에서 간단하게 부자를 했을 때 단부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포부편은 요걸 한 걸 갖다가 이제 강탕에 담가 가지고 이렇게 급한 불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한국에 들어와서 하냐 중국에서 하냐 이런 내용을 해서 경포 당포로 나눴습니다. 역대의 부자를 사용을 많이 했지요. 보통 부자를 잘 써야 명의가 된다 그래서 부자를 사용을
했다가 이제 의료사고 나서 혼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부자의 그 수치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줄기가 아까 이제 연부자에서 흑순편, 백부편으로 만들고, 이거가 이제 부자 수치법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역에 따라서 경포냐 당포냐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면 한 너댓 개가 되잖아요. 또 보다 간략하게 연부자에서 나오는 게가 단부편이 있다. 그냥 감두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이걸 이제 세분하게 되면 몇십 가지의 부자 수치법이 나옵니다. 그 부자 수치법의 전체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공통적인 거가 있어요. 공통적인 거가 보면은 열을 가했다는 거예요. 찌거나 삶거나 열을 가했다는 거고요. 물에 담가가지고 담궜다거나 뭐 씻었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백반 같은 알칼리에 통과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감초 흑두와 같은 생강과 같은 보료물을 사용을 했다는 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열을 가한 거, 물에 담갔다 하는 거, 백반하는 거, 감축되면 일반적으로 부자의 뭐에다 포인트를 맞춘 거냐면 독성 감약에 대한 거에다 포인트를 맞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기는 보면은 이렇게 진액이 고갈된 자는 복용을 기하고, 임산부에는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부자에 관계된 내용 중에서 그 경희대학의 그 김호철 교수님 그 한의신문의 그 논문에 보면은 부자의 강심작용에 대한 내용이 아까 아코니틴이 아니라 하이기난이라는 성분으로 설명을 했고요. 하이기난은 여러 박동시키고 개선시키고 등등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독성이라고는 아코니틴이 열을 가하게 되면 아코닌으로 와서 독성이 크게 감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심작용을 나타내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하이게나민에 의한 거래요. 열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포져서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게나민이 부자의 그 강심작용에 대한 거는 주된 약효 물질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면은 방금 앞에 부자의 그 수치에 열을 가한 거가 독성 감약 부분하고, 독성이 감약되면서 우리가 부자의 효력을 이용한 거에 그 강심작용 부분인데, 강심작용은 하이게나민이 끓여도 그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강심작용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가 사용되는 그런 양리적인 근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이게나민 성분 하나만으로 부자의 효능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휴양구역이라는 내용만 놓고 보면 이와 같은 걸 하나의 참고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자의 자연상태의 감별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자는요, 아코니툼 칼미첼리 한 종으로 해서요, 기원종 일종으로 비교검색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부자와 뒤쪽에 이제 다시 강의를 할 초고라든가 또 이런 종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모두 다 아코니툼 속에 속하기 때문에 식물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분만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코니툼 칼미첼리의 특징은요, 줄기, 잎, 양면, 화경에 털이 있습니다. 자방에도 털이 있고요. 여기 초 같은 거 뒤에 쿠즈네조피 같은 경우는 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털만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코니툼 칼미첼리에 보면 줄기가 반듯해요. 근데 노젓가락나물 같은 경우는 줄기가 덩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똑같이 직립하는 거에서도 이삭박고 세입돌적이 등등은 줄기에 털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뒤에 이제 초에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식물 형태의 특징은 직립한다. 궤근이 보면 주근이 모근과 자근이 있다. 아코니툼 속의 식물은 모두 다 모근과 자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코니툼 칼미첼리 종류의 특징은
측근이 비대하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된 거죠. 붙었다 그래서요. 식물은 보면은 잎으로 장상 손바닥 모양으로 아주 깊게 갈라지고요. 그다음에 윗부분 줄기 잎 양면에 여기 이제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고요. 꽃은 화경에 털이 있지만 화파는 털이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코니툼 칼미첼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질 않습니다. 나질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쓰지요. 잎이 보면은 이렇게 호생을 하지요. 호생을 하고 잎이 보면 세 개로 쪼개집니다. 세 개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세 개로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집니다. 다시 요 또 거기서 다시 또 쪼개지는 거죠. 다시 또 쪼개져 세 개로 쪼개지고 또 다시 세 개로 작게 얇게 쪼개지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코니툼 속의 식물을 보면 투구꽃이라고 그래요. 이 꽃 모양이 로마 병정의 투구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투구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남자색입니다. 물론 백색도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이게 보면은 그 뿌리에 보면은 괴근이 있죠. 괴근이 있는데 막 이렇게 모근이 있고요. 모근이 있고 이렇게 작은이 옆에 그렇게 붙습니다. 훨씬 크지요. 모근 작은이 그 작은이 좀 비대를 합니다. 자, 수치 가공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자를 캐가지고 그 자금만 모아놓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수치 과정을 거치면 아까 채색제도 바르고 뭐 자르고 이런 과정을 걷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뭐를 기준으로 보면 되나? 겉껍질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껍질이 붙어 있으면은 요게 이제 껍질째 가지고 수출하기 때문에 이게 흑순편이 되는 겁니다. 껍질이 없게 되면 이게 이제 백부편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부자의 식물 형태 특징을 다시 간략하게 하면은 줄기는 직립한다. 모근과 작은이 있는데 작은이 보통 비대하다.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세 개 깊게 갈라진다. 다시 위쪽에서 다시 옅게 갈라진다. 윗부분 줄기 잎 양면에 털이 있다 그랬어요. 꽃은 화경에 털이 있고花는 털이 없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재 형태는 가공 방법에 대한 차이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코니툼 칼미텔리의 작은이 부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부자에 보면은 아까 연부자가 있었잖아요. 흑순편이 있고 백부편이 있고 이게 지금 부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작은을 사용을 했죠. 연부자는 가공하지 않은 전체로 표면이 소금으로 덮여 있고요. 주변에 홍 모양으로 뾰족뾰족 나온 그런 지근이 있습니다. 연부자입니다. 흑순편 아까 껍질을 안 벗긴 거라고 그랬죠. 백부편은 껍질을 벗긴 거라고 그랬죠. 껍질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흑순편은 흑갈색이고요. 백부편은 껍질을 벗겨서 표면이 황백색입니다. 공통적인 거는 보통 삼각형 조각으로 금맥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아코니툼 칼미첼리의 모근이 있잖아요. 모근 아까 천호라고 그랬습니다. 천호는 모근입니다. 모근이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아코니툼 칼미첼리에서 천호가 부자보다 크기가 적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모근이 말이죠. 모근이 적고 작은이 큰 상태인데 이게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화두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까마귀 머리 모양이다. 새카맣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천호하고 부자하고 요 천호가 있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은 요거를 구분을 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반드시 떨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떨어진 흔적을 찾아내는 게 약재에서의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초의 경우에는 모근과 작은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코니툼 종류의 약재에 보면은 부자가 있고요, 천호가 있고요, 초가 있고 그런데 다시 부자에서도 보면 이제 연부자, 흑순편, 백부편 이렇게 나눈다. 그런
약재 상태의 감별 기준점입니다. 부위별은 아까 모근이냐 작은이냐라는 거 설명을 하는 거고요. 초 종류만 구분을 하게 되면은 부자는 작은으로 비교적 크고요. 초는 목은 작은이 섞였다고 해도 매우 작습니다. 오화두 모양이고 까마귀 머리 모양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부자입니다. 연부자. 겉에 보면은 소금기가 많죠. 회 흑색입니다. 소금 결정이요. 소금 결정에 따라서 그 하는 과정 중에 색깔은 이렇게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채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기 연부자를 이제 그 잘라놓은 겁니다. 잘라놓은 건데 보면은 단면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전부 소금기입니다. 소금기요. 소금으로 가득 찬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 환문에 불규칙한 그런 그 환문이 있습니다. 고리 모양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금맥이 유관석 금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흑순편 연부자에서 좀 모양이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다음부편입니다. 다음부편. 그러니까 그 채색제나 등등등등을 사용을 하지 않고 연부자를 갖다 연부자 상태에서 주로 감초, 흑두 종류를 가지고 이제 수치를 간략하게 한 다음부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금기는 일단 없지요. 씻어냈으니까요. 그다음에 모양이 보면은 이게 그 고리 모양의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 근육 모양의 금맥 모양도 나타나게 되고, 맛을 보게 되면 연부자는 이건 일단 소금기가 좀 짜겠죠. 짠맛을 배제를 하면은 자극성 있는 것이 있죠. 자극이 강한데 이 단부편은 자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치를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혀가 얼얼할 정도의 자극을 나타내게 됩니다. 부자의 약재 상태의 특징한 연부자의 얘기하면 원추형이었죠. 소금 결정으로 덮고 있었죠. 함몰된 아흔이 있었고요. 홍모양으로 돌게 된 그 지근이 있었습니다. 목같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거요. 흉단면에 보면 소금으로 가득 찬 작은 빈틈이 있었고요. 환문이고 불규칙에 별된 금맥이 있고 혀는 얼얼하게 해서 마비감이 붙어 있고요. 연부자 상태에서의 품질은 크고 단단하고 회육색이고 표면에 소금 결정이 붙은 것이 좋습니다. 자, 유통부자의 종류 중에 연부자에서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흑순편하고 백부편 그리고 이제 제부자라는 용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제부자에는 간단하게 뜬 단부표가 있고 또 포부자가 있어요. 간단하게 하는 연부자를 선택해서 감두탕 중에 단부편입니다. 이게 다시 가면은 포자가 되는 거예요. 포자는 시행한 장도에 중국에서 만든 건 당포부자, 우리나라 만든 건 경포부자. 보통 경포부자가 당포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친 공정을 거칩니다. 거기 때문에 독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아까 크기가 작은 부자만 수치한 건 편부자로 해서 이 편자를 말이죠. 흑순편, 백분편의 편자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이 더 독성이 강하겠지만 지금 유통되는 거는 가장 적은 거기 때문에 편부자가 독성이 가장 적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부자의 독성에 대한 대체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실제적으로 유통되는 게 연부자, 경포부자, 당포부자, 편부자 형태로 유통됩니다. 그래서 포부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껍질을 벗긴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부자입니다. 경포부자요. 경포부자인데 경포부자가 대개 껍질이 붙어있는 흑순편이 많고요. 또 껍질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흑순편, 백분편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이렇게 세로로 뻗은 금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맥을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짙은 황색을 나타내게 되죠. 그다음에 보면 기름기가 좀 있습니다. 맛은 당연히 좀 얼얼할 거고요. 이게 당포부자입니다. 당포부자는 수치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열이
열로 추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면이 보면은 색깔이 일단 검고요. 쭈글쭈글쭈글합니다. 쭈글쭈글합니다. 예, 검고 쭈글쭈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단면은 역시 같은 부자종이기 때문에 세로로 뻗은 금맥을 볼 수가 있고요. 맛은 역시 얼얼합니다. 당연히 얼얼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경포에 비해서는 얼얼한 거가 조금이라도 덜하죠. 경포부자, 당포부자의 약재 성상 보면 당포는 대개 유피 되어 있고 든 거 있고 거피 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면이 보면은 아망색으로 기인기가 있고 광택이 나고 세로로 뻗은 금맥이 있고, 당포부자는 열로 인해서 쭈글쭈글해진 모습이고 그다음에 황백색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에 대한 부분이 당포부자가 훨씬 수치 과정을 좀 더 거치기 때문에 독성에서는 더 줄어듭니다만은 모양이 쭈글쭈글하고 색깔이 검은 색깔을 띠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흑순편으로 만들어서 유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껍질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암황색입니다. 암황색이고요. 기름기 같은 모양이 있고요. 세로에 이렇게 유관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로 유관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정각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뾰족뾰족이 나와 있는 이게 못같이 못정자잖아요. 못같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정각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각이고요. 흑순편을 갖다가 수치를 여러 종 한 그랬는데 부루 3개 이게 약한 겁니다. 점차적으로 강해진 거죠. 흑순편 그래서 점차적으로 강해지게 되면 요쯤 되면은 우리 지금 아까 당포부자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약하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황백색을 나타내고 약간 진한 노란색을 나타내게 되고 약간 암황색으로 바꿔지는, 그래서 흑순편이 전체적으로 불의 세기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공통점은 있겠죠. 당연히 겉에 껍질이 있어야 됩니다. 껍질이 있어야 흑순편이니까요. 껍질이 없으면 흑순편이 아니죠. 흑순편의 약재성상의 요점입니다. 유피한 것이다. 위는 넓고 아래는 좁다. 윗표면이 흑갈색인데 단면이 보면 암황색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열에 따라 색깔은 변하는 거고요. 세로로 뻗은 금맥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면에 기름기가 있고 광택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열을 가하면 가진 만큼 독성은 감약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가 이제 백부편입니다. 백부편이 약한 불로 사용했을 때의 모양입니다. 색깔은 당연히 백부편이니까 겉에 껍질은 없습니다. 껍질은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황백색이죠. 단면이요. 황백색이고요. 보면은 황백색이면서 각질 모양입니다. 각질 모양이고 이와 같이 금맥이 있죠. 근줄기 같은 금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백부편에 요게 이제 중간 정도 불을 사용한 백부편입니다. 중간 정도에 사용한 백부편이 조금 색깔이 좀 진해졌죠. 색깔이 황색입니다. 물론 당연히 겉껍질은 이제 껍질은 제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 일부 껍질이 남아 있는 것도 있기는 있네요. 네, 이거는 백부편입니다. 백부편의 약재성상, 흑수편과 같은 모양인데 거피한 겁니다. 거피하면 위피가 없어서 황백색이고 반투명이고요. 단면이 세로로 뻗은 금맥이 있고 각질 모양이고, 이것도 이제 부자에 보면 흑부편이 있고 또 황부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부편이고 황부편이 있고 또 이러는데 이게 보면 어떤 거냐면 색깔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색깔 가지고 이런 거고, 숙부편이 상대적으로 열이 적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열이 적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전체 내용에 보면은 비슷합니다. 다만 어디서 이제 같은데 어디서 틀리냐면 마지막에 이와 같은 보조물을 넣고 하면은 색깔이 아주 진한 황색으로 된 건 황부편 그랬습니다. 백부편, 황부편 그러면 색깔이 흰백자에다 누르황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이와 같이 부자 종류는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자에 관한 검색표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하고 한 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근인, 부자와 연부자, 흑순편, 백부편에 관계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 모근으로 천호가 되고, 모근과 자근을 같이 쓰면 초가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아코니툼 속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자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자와 초호의 그러면 자근이냐 모근이냐 뭐 이렇게 원추형이냐 까마귀 머리 모양으로 적냐 뭐 등등등으로 가지고 약재 상태에서 부자 종류와 초호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부자의 감별 기준의 요점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자는 기원식물에 따라서 아코니tum 칼미첼리의 종류하고 기타 아코니tum 식물의 뿌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타 아코니tum 식물 전체는 아코니tum 칼미첼리아를 빼 나머지는 초호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대표적으로 두 종이죠. 아코니tum 쿠즈네조피하고요. 아코니tum 실리엘리하고요. 대표적인 종류가 있습니다만 기타 모든 종류를 다 합쳐서 초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코니tum 칼미첼리의 한 종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근은 부자죠. 모근은 이제 천호 혹은 오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원식물에 따른 분류가 첫 번째가 있다면요. 두 번째 공정 과정에 따른 분류입니다. 공정 과정에 따른 분류는 연부자, 흑순편, 백부편이 있었잖아요. 단부편은 간단한 수치를 한 거고 포부자는 수치 장수에 따라서 경자가 붙고 당자가 붙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공정 과정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이름은 있다고 그랬어요. 부자의 사용 기준의 요점입니다. 요점은 당연히 냉복과 소량씩 수시로 복용을 해야 된다. 이유는 맹독성과 독소 축적 등 때문에 그런 거다. 부자증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6개 큰 분류에서 또 세 분류로 해서 하나씩 다 해도 됩니다. 요 증상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이게 이한증으로 부자증이라고 일단 진단을 해도 되고요. 그렇다고 부자를 바로 사용하지 말고 온하초, 온충출시키는 육계 건강을 사용해서 약물의 부자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거죠. 사용해서 이게 효력을 나타내고 환자가 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자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육계 건강을 사용했는데도 이제 뚜렷하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제 보다 좀 강도를 높여야죠.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요. 뚜렷하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혈제 유통되는 것에서 편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당포부자, 경포부자 순으로 소량에서 대량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당연히 연부자겠죠. 부자 사용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연부자를 먼저 사용을 하는 분들도 가끔 봤습니다. 소금기마저도 같이 사용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환자 입장을 하면은 굉장히 좀 과격한 방법이죠. 그래서 부자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순서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약첩을 20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순서대로 해도 됩니다. 순서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그 독성을 대비를 해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자의 그 의료사고 부분을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자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고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게 되면은요. 또 혹시 이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이제 천호 오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호로 해서 아코니툼 속에 대한 내용을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선 취급을 하는 한방 약물이 있으면은 저희 메일입니다. 일로 제안을 해주시면은 참고로 해서 그 약물이 단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